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10월 2일 임지강의 딸로 서명된 공개 서한이 중공의 방화벽을 넘어 외부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임지강의 딸인 임시민은 시진핑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감되기 전 이미 중증 전립선 질환을 진단받았고 시급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술과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고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저희 아버지께서 보석으로 출국하여 치료를 받게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마지막 생의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시민은 자신의 오빠도 아버지 사건에 연루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으며 질병과 판결로 가족이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 부동산 사업가 반서클의 아내 장은도 해외의 X 플랫폼에서 이 공개 서한을 공유하며 임지강의 병세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조사는 X 플랫폼에서 장은이 임지강의 상태를 우려하며 보석 출국 치료를 지지한다고 암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서클 부부는 임지강에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갚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입니다. 더 많은 해외 유명 인사들이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임대포를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남영희수라는 이름의 X 플랫폼 사용자가 10월 3일자 북경시 공안국의 사실 확인 공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임지강의 아들, 딸이 모두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딸 임시미의 형기는 2032년 3월 1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남영희숙은 소문이 진실을 밝혀냈다. 임지강의 아들과 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지강은 임대포로 불리며 중공의 태자당이며 그는 중공의 정책을 여러 차례 직설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2016년 2월 19일 그는 중공 관영 매체를 비판한 사건으로 문화대혁명식 공격을 당했으며 같은 해 5월 당내에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인터넷에 올라온 서명된 글에서 임지강은 시진핑을 암시하며 그를 벌거벗은 채로 계속해서 황제가 되려는 광대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공의 방역 실패와 진실 은폐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북경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횡령, 뇌물수수, 국유기업의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홍위세대 배경과 과거 정치후견인이었던 왕치산도 그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진붕은 진붕 관찰 프로그램에서 중공은 법도 없고 정도 없다며 18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임지강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 중국 민영기업가이자 광전매의 설립자 왕한나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는 국가의 발전과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어떤 활동도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공 중앙정부는 금융 및 증권은행 시스템에 대한 반부패 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최소 67명의 금융고위 관계자가 조사를 받았고 증권업계의 권력자들도 잇따라 낙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경 당국은 이틀 연속으로 경제 회복과 시장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포괄적인 긴급 구제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중공 최고 지도부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에 거주 중인 법학자이자 중공 고위층 내막을 폭로하는 원웅빈 교수는 한중국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공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서 대대적인 숙청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시진핑이 권력 싸움을 통해 반대파 관료들의 부를 몰수하고 자신의 비밀 군사 및 치안 비용을 충당하려는 정책의 심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는 시진핑이 중공 태자당에 대한 보복적 반격을 감행하는 중요한 전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중공 태자당 가문의 유원, 등박방, 진원 등은 시진핑의 주요 측근이자 두 차례의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상복과 위봉화,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및 중공 군산복합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불충성과 부패 사건, 그리고 시진핑의 충성파로 알려진 채기가 문화대혁명의 잔재라고 비난하며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 발전이 점점 침체되고 민생이 황폐해지는 상황에서 중공 태자당의 이번 정치 도전은 시진핑을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빠뜨렸습니다. 시진핑은 등소평의 125주년 탄생 기념식에서 10년 동안 추진했던 탈등소평 정책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등소평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태자당의 정치적 도전이 초래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진핑의 직접 지도와 배치로 시작된 중공 금융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시진핑이 중공 태자당에 대해 벌이는 복수전입니다.
원홍빈 교수는 중공금융과 은행 시스템은 중공태자당이 오랫동안 재산을 불리던 금단의 영역이었다. 시진핑 정권은 국진민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공 고위 관료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민간 금융기업들을 탄압한 바 있으며 초건화와 같은 민간 금융인을 숙청했다. 그러나 태자당 가문이 금융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관리해온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시진핑 역시 태자당 가문이 금융과 은행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을 존중하는 대신 개인 절대 독재 체제에 대한 태자당 가문의 묵인을 원했다. 그러나 이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숙청은 시진핑의 개인 독재 정치와 태자당 세력 간의 중대한 정치적 결투를 의미한다. 이 결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진핑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원홍빈 교수에 따르면 10여 년 전 시진핑이 이극강을 대신해 중공의 후계자가 되었고 결국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시 태자당 가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공 원로 진우는 권력은 우리 자신의 자손들이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태자당의 신경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중공 태자당의 정치적 시각에서 이극강 같은 단파는 신뢰할 수 없는 황관이나 하인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자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시진핑이 이극강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진핑이 태자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둔함에 있었습니다. 중공 태자당 가문들은 시진핑을 꼭두각시로 삼아 중공 독재 체제의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유혹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공산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게 했습니다. 시진핑은 등소평과 강택민 시대의 권력자들이 나누었던 과두제를 폐지하고 모택동식의 종신계인 독재 체제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개인의 절대적 독재가 태자당 가문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청산은 태자당 가문들의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고 중공의 금융과 은행 시스템을 시진핑 개인의 독재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진핑과 태자당 가문들 간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자당은 지금까지 중공 독재 정치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진핑의 독재 야망과 태자당 가문들이 중공 독재 권력의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요구가 충돌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홍빈 교수는 최근 북경 관료 사이에서 중앙에 대한 불만이 몰래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공산당을 무덤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직접 경제를 이끌었지만 그 결과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가 직접 방역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 3년간의 방역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여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그가 직접 외교를 이끌자 그 결과 외교는 사방에서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대만 문제를 이끌었지만 대만인들의 민심은 점점 중국에 등을 돌렸으며 통일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직접 이끈 반부패 운동은 더욱 심각한 부패를 초래했고 그의 시진핑파는 현재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즉 시진핑이 하는 모든 일들이 중공폭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경 관료들의 귓속말은 태자당 가문들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수천만 중공 관료들이 시진핑에 대한 분노를 결집시키고 차후 정치적 공세를 준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자당은 칼을 갈고 있고 시진핑 역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내부의 양심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시진핑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청소를 강조하며 모든 부패를 철저히 제거하고 누락된 것이 없이 정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반부패 운동의 성과는 몰수된 부패, 재산의 양으로 나타나야 하며 몰수된 모든 돈은 국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금융과 은행 시스템을 숙청하면서 대만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는 회복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태자당과 적대 관계에 빠진 시진핑에게 있어 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금융과 은행 시스템 숙청의 진정한 정치적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